자, 오늘부터 스타트업 CEO 필수 DNA를 진행을 합니다. 사실 이 강의는 제가 대학교나 또는 이제 대기업 사내벤처 팀들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 필수 단어들에 대한 개념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대표님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 또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아직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공부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한 숙지는 이후에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효율화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원 사업이 됐던 또는 투자 유치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실행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각적인 어떤 효과들이 바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 강의는 이제 첫 번째 지원 사업 양식인 PSST와 3C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PSS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의 프레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원 사업의 어떤 신청자 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출제자 또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의 어떤 그 프레임에 해당하는 PSST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사실 저 입장에서는 감점을 피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 PSST는 이제 Problem, Solution, Scale-up 팀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문제인식, 실현 가능성, 성장 전략 팀 이 네 가지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그냥 뭐 문제점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뭐 솔루션 쓰고 성장 쓰고 팀 쓰면 되겠거니 하고 지원사업 계획서 지금 이제 딱 마주해서 한 1시간 정도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. 심장이 먹먹해진다라는 걸.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양식에 대한 공부를 알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멘탈이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먼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 각각의 이 프레임에 대한 좀 정의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제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냥 문제점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문제점만 쓰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에 나와 있듯이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페인 부분들을 이제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어떤 경험담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인식도 그런 내적 동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비중으로 치자면은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얘기로 이제 비중을 좀 분담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페인 포인트가 이제 이러이러한데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통계 자료나 또는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니 실제 정량적인 어떤 내용들도 내가 이제 느꼈던 그 페인과 뒷받침이 되더라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필을 좀 해야 되고요.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블럼을 써야 되는지는 또 계속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어요.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획을 멋있게 팬시하게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8개월이라는 이 정부 지원 협약 기간 동안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언가 가능하다 또는 실현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잘 해왔는지를 기반해서 우리가 그 실현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구축했고 실현했던 내용들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여행 관련된 뭐 어떤 어플을 만들겠다.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경험치라든지 또는 여행 플랫폼에 대한 어떤 사용 경험이라든지 등등등 또는 뭐 여행 회사 또는 뭐 인바운드 여행사 재직 경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아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현했던 부분을 좀 적어 주셔야 되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8개월, 9개월 협약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원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의 어떤 모델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이제 적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케일업입니다. 이때부터 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내가 지금 3년 뒤, 5년 뒤에 막 몇백억을 벌겠다, 몇십억을 벌겠다, 조금 겸손하게 M&A를 하겠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롱텀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원사업계획서 내에서는 이런 롱텀에 대한 내용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비중은 한 20%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심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건 당장의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킬 건지입니다. 근데 지원 사업 수준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 성장에 대한 어떤 정의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매출, 고용, 수출, 투자.
근데 사실은 수출과 투자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이다. 그럼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주관 기관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수출과 투자의 어떤 트랙션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그 리드 타임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성장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매출과 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주간 기관사에서 지표하기 좋고 또 정부에서 좋아하는 지표는 고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사업 기간 동안 한 3명 이상 정도의 고용 창출을 했다. 그럼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지원 금액 이상의 어떤 매출을 이 협약 기간 동안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 안에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토대로 어떻게 매출을 낼 건지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전략이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엄청나게 크게 브로드하게 확장 전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직화를 하고 표준화를 할 건지에 대한 쇼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표님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대표님이 그냥 지금까지 뭘 했는지에 대한 이력만 쓸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업을 롱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협약 기간 동안 정말 갈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대표랑 함께 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자, 이 팀에 대한 구성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개발자 있어요, 디자이너 있어요, 기획자 있어요 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보통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 기획자만 4-5명이죠.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문제인식을 했고 실현 가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의 구성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메이크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기획자가 4명이고 3명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획자들도 사실은 포지션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누구는 어떤 디테일한 서베이나 아니면 어떤 그 마케팅 분석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앞에 나가서 네트워킹하고 영업하고 이런 어떤 프론트 따는 어떤 액션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오늘 간단하게 이 PSST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프로블럼에서는 문제에 대한 나의 얘기가 중요하고 솔루션은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하고 스케일업은 너무 롱텀이 아니라 숏텀에서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고용을 할 건지 자 그리고 팀 나라는 사람도 잘났지만은 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팀 구성이 어벤져스다. 이런 어떤 흐름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사실은 이 PSST는 그릇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스타를 누군가한테 해준다고 쳐요. 자, 그러면 그릇부터 준비를 하시나요?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파스타를 이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원재료인 면과 소스와 이런 것들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PSST 사업계획서부터 딱 마주하고 이것부터 이제 만약 요리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먹먹한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원재료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이 원재료가 뭐냐?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입니다. 사실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저희 도대체 무슨 용어들인지 갑자기 또 심장이 먹먹해질 수가 있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